독일의 물리학자인 게오르크 리텐베르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변한다고 해서 더 나아질 것이라고는 장담할 수 없다. 하지만 더 나아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변화해야 한다라고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 변화를 시도하지만 불확실하죠. 그래도 한 걸음 더 나아가기 위해서는 변화를 시도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는 의미인 거죠. 전주 공동체 라디오도 오늘부터 변화가 있습니다. 새롭게 개편을 하는데요. 물론 많이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좀 더 좋은 방송, 필요한 방송이 되기 위한 시도입니다. 더딘 걸음이지만 한 발씩 앞으로 나아가는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그리고 935 라디오 전주온 되겠습니다.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갑니다. 네, 기현 한 걸음 더 듣고 오셨습니다.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온 43번째 방송이고요. 저는 최성은입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6월을 맞아서 편성에 변화를 주었습니다. 지난 2월 14일 날 개국하고 33개 프로그램에서 70여 분의 시민 제작자들이 함께 해 오셨는데요. 처음이라 서투르고 실수도 많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랬고요. 하지만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고 응원해 주셨습니다. 정말 감사드리고요. 이제 시즌 1을 마무리하고 6월을 맞아서 새롭게 시즌 2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그렇다고 대대적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고요. 아쉽지만 몇 개 프로그램이 잠시 휴식기를 가지고 그리고 또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새롭게 바뀌는 방송의 자세한 내용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몇 가지만 좀 전해드리면, 먼저 방송 시간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동안 오전 5시에서 저녁 11시까지 하루 18시간 방송을 했는데요. 1시간 줄여서요. 오전 6시에서 저녁 11시까지 하루 17시간으로 방송을 합니다. 그리고 오전 8시 때 방송 프로그램들이 시범적으로 시작되고요. 그래서 아침 8시에 출근길에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몇몇 프로그램들은 방송 시간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동안 애청해서 들으셨던 프로그램들 방송 시간이 조금 바뀔 수 있으니까요. 홈페이지 들어가셔서 편성표 참조하시면 될 것 같고,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에도 저희 편성표 올라가니까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특이한 프로그램 중에서는 멀리 해외에 미국 버지니아에서도 방송에 참여하시게 되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글로벌 방송이 되었네요. 935 라디오 전주온은 오전 10시에 그대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월수금은 특별하게 또 오후 5시에도 만나게 되었습니다. 물론 오전 방송의 재방송이지만 더 자주 여러분을 만날 수 있게 돼서 좋은 것 같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저희 공동체 라디오 전주 FM 935 메가헤르츠 항상 고정해서 많이들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구와 숫자들 라디오 드라이브 듣고 오셨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방송은 FM 93.5MHz 전주 공동체 라디오이고요. 이 프로그램은 935 라디오 전주온입니다. 935 라디오 전주온은 전주 지역의 행정, 문화, 동네 등 다양한 지역 소식을 전하고요. 전주의 다양한 인물들을 만나보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2부는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고정 코너죠. 매월 한 차례 매주 첫 주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드 테라피 시간입니다. 935 라디오 건강 코치 남지숙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파수 고정해 주세요. 전주 공동체 라디오 주파수 93.5MHz고요. 매일 오전 6시부터 저녁 11시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실시간 듣기 가능하고요. 또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으로 공동체 라디오 검색하시면 실시간 듣기, 다시 듣기 가능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립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는 열린 방송, 함께하는 방송입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직접 제작하고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시민분들의 많은 응원과 후원 부탁드립니다. 후원 회원 가입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전주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전주 소통협력센터에서는 2024년 전주 로컬 브랜딩 커뮤니티 지원 사업에 참여할 커뮤니티를 모집합니다. 전주의 지역 고유 자원의 아이디어를 접목해서 활동하는 로컬 브랜딩 커뮤니티의 10팀을 선정하고요. 각 팀당 최대 200만 원의 활동 지원금을 지원합니다. 또한 활동하는 과정에서 아이디어를 정책 그리고 사업화하고 활동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전문가의 멘토링과 컨설팅을 지원합니다. 모집 대상은 로컬 브랜딩에 관심 있는 3인 이상으로 구성된 모임으로 구성원 중 2명 이상은 전주 시민 또는 전주 기반 활동가가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모집 기간은 6월 14일 금요일 18시까지고요. 자세한 문의는 전주 소통협력센터 지역소통협력팀 063-288-710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진북생활문화센터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을 대상으로 디지털 드로잉과 생태 탐방을 진행하는 우리 생태 지킬 지도 프로그램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에서 6학년 20명이고요. 접수 기간은 6월 10일까지입니다. 접수 방법은 홈페이지 신청 또는 전화 접수입니다. 참가 비용은 무료이고요. 프로그램은 6월 15일부터 11월 16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진북생활문화센터 063-275-018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제3회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이 5월 31일부터 6월 23일까지 열리고 있습니다. 팔복예술공장과 전주시립도서관 등 전주시 일원에서 열리는 이번 전주국제그림책 도서전은 원화 전시, 강연, 공연, 체험, 북마켓 등 그림책을 주제로 다양한 행사가 열리고 있습니다. 올해 행사에서는 그림책 컨퍼런스, 지역 그림책 작가들의 원화 전시, 학생 단체 프로그램 등이 신규 개설되는 등 지난해보다 확대된 6개 분야 70개 프로그램으로 꾸려지고 있습니다. 또 주말과 공휴일에는 팔복예술공장에서 출발해서요. 도서관 해설과 함께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는 그림책 투어버스와 전주역과 버스터미널에서 팔복예술공장을 순환하는 셔틀버스도 운영된다고 합니다. 그림책 강연과 공연 등의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과 독자들은 도서전 공식 누리집을 통해서 사전 접수하면 되고요. 당일 현장 접수도 가능합니다. 전주 송천도서관에서는 10월 30일까지 매월 1회씩 총 6회에 걸쳐서 시네마 테라피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6월 26일, 7월 24일, 8월 28일, 9월 25일, 10월 30일 등 참가자들이 선정한 영화 등이 차례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참가 신청과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참고하거나 전화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전주시 인후도서관은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사업으로 진행하는 영화와 원작 사이 프로그램 참여자를 선착순으로 모집합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나를 살리는 일, 해피엔딩 인생을 꿈꾸며 라는 주제로 6월부터 10월까지 매월 마지막 주 목요일 오후 7시 인후도서관 3층에서 총 5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입니다. 프로그램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전주시립도서관 누리집을 통해 신청하실 수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인후도서관 전화 063-281-6407번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이상 다양한 커피와 맛있는 디저트 카페 브루잉 라운지 93에서 후원하는 오늘의 전주 소식이었습니다. 전주 공동체 라디오에서는 우리 지역의 다양한 행사나 모임 활동을 홍보해드리고 있습니다. 소식을 알리고 싶거나 협찬 또는 광고를 하고 싶은 분들은 전주 공동체 라디오 063-252-0935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jcfm935@gmail.com으로 메일 주시기 바랍니다. 음악 한 곡 듣고 오겠습니다. 임영웅 옹기. 네, 음악이 잘못 나왔네요.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임영웅의 옹기입니다. 네,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삶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입니다. 푸드 테라피 시간인데요. 935 라디오 건강코치 남지숙님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저 지난달에 뵙고 이번에 또 2호차죠? 네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달 만에 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네. 어떻게 그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네,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먹는 것 중에서도 네. 우리가 일상적으로 먹는 쌀과 관련된 부분인데 우리나라 주식이 쌀인데 이 개인의 건강과 지구 건강을 위해서 유기농 통곡물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네, 오늘 이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이 통곡물에 관한 얘기는 저 개인의 얘기가 아니라 네네. 그 강지원 선생님이라고 계시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이분이 그 한참 젊었을 때 그러니까 저 같은 세대에서 기억하실지도 모르겠는데요. 그 변호사이시면서 청소년 인권보호센터에서 일을 하시면서 청소년들의 선도하는 그래서 뭐 청소년 지킴이라고 그때 한때 불렸던 분이세요. 네네네. 그분이 이제 나이가 드시면서 이제 우리 눈에서 천천히 이제 세대 교체를 하셨고 이분이 이제 건강상의 이유로 그 통곡물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현미식을 하신 거예요. 네네. 그래서 현미식을 하시고 건강에 대해서 건강을 회복하시고 그야말로 지금은 그 통곡물 전도사 네. 전도사로 역할을 하시고 계시고 지금 이분께서는 그 또 이제 통곡물에 대해서 전도사 역할을 하시면서 그 대한민국의 주식혁명이라는 책을 쓰셨어요. 대한민국의 주식혁명. 그래서 우리 주식을 바꿔야 한다라는 게 키포인트거든요. 그래서 네. 경제 주식할 때 그 주식 네, 아니고 그런 주식이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주된 식사가 주식이잖아요. 네네. 그것을 바꿔야 한다라는 책을 쓰셨고 그 책에 기반으로 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우리의 주식에 대한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흰쌀밥보다는 그 곡물이나 뭐 다른 그 통곡물이나 그런 것들 먹는 거 잡곡 먹는 네. 게 좋다라는 얘기를 좀 들었기는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대부분 이제 학교나 아니면 급식 주로 이제 급식하는 곳을 보면은 이 현미밥을 보기가 사실은 힘들어요. 어렵죠, 또. 네. 이제 뭐 경제적인 비용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 현미보다는 백미를 선호하는 어떤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백미가 많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보는데 이제 진행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뭐 잡곡이라든지 현미가 건강에 좋다라고 하는데 그 아는 것과 실천은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제가 그 현미에 대한 거 저의 지식을 뭐 받은 지식을 좀 더 나눠서 네네. 여러분께서 그 주식의 혁명을 이뤘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우선 통곡물이 왜 좋은지를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간단하게. 네네. 혈관 청소를 합니다. 그리고 장 청소도 해요. 네네. 장 청소를 하면서 해독을 해요. 네. 그렇죠? 그러면 우리 장 건강이 면역 기능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 하잖아요. 네네. 그렇고 그다음에 항산화. 그렇죠? 활성산소와 반대되는 항산화의 역할을 하고 당뇨라든지 고지혈증이라든지 특히 이제 치매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적인 측면이인데 이것보다 훨씬 더 많지만 간추려서 제가 말씀드리고 네네. 또 이제 지구 건강에도 좋다라고 드린 말씀 이유는 일반 현미보다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유기농 농법으로 생산한 통곡물을 네네. 좀 드셔야 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지만 이 땅은 토양은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경운을 함으로써 머금고 있던 이산화탄소를 다시 배출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유기농법을 하다 보면은 탄소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많은 어떤 화학적인 비료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토양이 건강해지거든요. 사실 토양이 건강해진다는 얘기는 우리가 토양으로부터 받은 음식을 우리가 먹었을 때 우리도 건강해진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유기농 통곡물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네네. 그래서 건강이 이롭다는 그런데 건강이 이롭다는데 어떤 측면에서 그런가라는 것을 보면은 네. 이게 미국에서 처음은 아니지만 그 1975년도에 미국의 이제 상원 영양문제 특별 위원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보고서가 있는데 그 보고서 이름이 맥거번이라는 상원 의원의 이름 따서 맥거번 리포트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에 보면은 흰 밀가루를 주식으로 하는 밀 문화권인 미국과 유럽인은 통밀식으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 그렇죠. 그리고 흰쌀밥으로 주식으로 하는 그러니까 벽신 문화권이 이쪽 아시아 쪽에서는 현미식으로 하지 않으면 망한다라는 글이 있어요. 굉장히 좀 세죠. 네, 근데 세네요. 사실 이제 망한다라는 표현이 조금 거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이제 우리 아시아 지역은 이 쌀이 문화인 식문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은 이제 밀 문화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통곡물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백미보다 현미를 말하는 거고 이제 미국이나 유럽에서 먹는 이제 주로 밀이잖아요. 밀가루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통곡물 이란 얘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은 여기서 그 5가지 하얀 식품 그러니까 하얀 식품인데 먹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있어요. 네네. 이제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흰 설탕, 그다음에 소금, 흰 소금, 그렇죠? 그리고 흰 밀가루, 그다음에 흰 화학 조미료, 그리고 마지막으로 흰 쌀은 우리가 먹어서는 안 되는 흰색 식품으로 이제 그렇게 분류하고 있고요. 네. 이뿐만 아니라 많은 자료들이 있지만 또 이제 우리가 미국 국립암연구소 센터의 자료를 어느 정도 조금 신뢰성 있기 때문에 제가 가져왔는데요. 네네. 거기에서 이제 1994년 그 암 예방 식품 48가지를 발표했어요. 48가지. 그 중에서 이제 순서가 뭐 앞에 있다고 해서 더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네. 보면은 제일 먼저 마늘, 현밀 그리고 통밀이 나왔어요. 근데 이제 이게 뿐만 아니라 미국 그 국립암센터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있는 그 대한암예방학회에서도 암을 이기는 54가지 음식이 있거든요. 네. 거기에서도 현미 콩밥을 권하고 있어요. 네. 현미밥 얘기를 네. 많이 들었고 네. 건강 좋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현미와 백미가 그 영양 성분에서는 어떤 차이가 있어서 현미를 더 이렇게 권하는 거죠? 자, 그럼 현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현미는 우리가 이제 도정을 하지 않는 그대로의 쌀? 네, 그렇죠. 네네. 백미는 이제 도정을 많이 한 쌀. 그래서 사실은 이제 백미는 먹으면 굉장히 당이 높아져요. 네네. 그러니까 그 우리 쌀을 봤을 때 배아라고 하죠. 씨눈, 쌀눈이라고 하죠. 거기에 사실은 모든 영양소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껍질을 도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쌀눈과 쌀기를 그대로 이용하는 것이고 백미는 이제 이 모든 것을 제거하기 때문에 사실은 영양가는 많이 떨어져요. 네. 그래서 영양을 우선 제가 비교를 해보면 현미하고 백미하고 이제 우리가 탄수화물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네네. 탄수화물 비율은 거의 비슷해요. 근데 좀 더 세부적인 차이를 비교해 보면 그 현미에는 인체에 필요한 45가지 종의 영양소들이 다 들어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비타민 A하고 C는 좀 빠져 있어요. 네네. 그래서 거의 완벽한 식품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백미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쌀눈에 있는 66%, 그다음 쌀겨에 있는 29%로 분포되어 있는 비타민하고 미네랄이 거의 깎여서 나간 거란 얘기예요. 네. 네. 그렇고 이제 또 그 중에서 이제 더 중요하게 제가 언급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단백질이에요. 단백질. 단백질이 백미보다 1.3배인가요? 네. 훨씬 더 많이 들어있어요. 음. 그리고 이제 칼슘과 이제 비타민들이 백미보다 훨씬 더 많이 들어있는데요. 그런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현미에 대해서 좀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에서요? 이제 거기에 나오는 영양소 분석을 해보았을 때 그 피티산이라는 게 있어요. 피티산이요? 네, 피티산이 있어서 이게 보니까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거의 100배 이상이 백미보다 높아요. 근데 이 피티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현미뿐만 아니라 이제 모든 씨앗 종류, 통곡물, 그리고 나무 열매 등이 콩에도 존재하는 그런 물질인데요. 이게 이제 그 씨앗을 틔우는 그런 식물에는
곡물에 들어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씨앗을 툼으로써 이게 썩지 않도록 일종의 이제 방부제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제 그 보면은 유튜브에서도 많은 분들이 현미는 먹어야 한다, 현미는 먹지 말아야 한다라는 많은 얘기들이 사실은 들어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이 피티산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피티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다양한 영양소들이 있죠. 네네. 그러면 피티산 이 하나 때문에 다양한 영양사 백미보다 더 좋은 것을 포기할까요? 아니면 피티산이 있는데 그 피티산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럼 제거하는 방법으로 현미를 먹는 게 나을까요? 근데 후자가 훨씬 낫겠는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피티산을 제거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그 충남대학교에 있는 농업과학기술원의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은 네네. 이 현미를 5시간에 물에 불리기만 하면은 이 피티산 함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방법은 이제 현미를 집에서 직접 그 드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네네. 그리고 이제 그 연구에서도 밝혀진 바에 의하면 이걸 냉장실에서 그 실온이 예를 들어서 실온에서 그걸 24시간 나눈다면은 썩겠죠. 발화하거나. 네네네. 그래서 냉장실에서 24시간 정도 불리면 이 피틴산이 물이 다 나온대요. 그래서 그 물을 버리고 이제 한번 헹궈서 밥을 지으면 된다는 얘기죠. 네네. 자, 그럼 댁에서 어떤 주식을 드시나요? 저희는 뭐 쌀과 곡물을 조금 섞어서 네네. 잡곡밥 이렇게 먹고 네, 있습니다. 잡곡밥 그렇죠. 그래서 이제 현미가 이제 불편하기 때문에 그런다는데 이제 여러 가지 아까 이제 여기 제가 그 단백질이라든지 섬유소스라든지 얘기를 했는데 혹시 그 파이토케미칼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파이토케미칼 이제 대부분 조금 이제 채식이나 아니면 우리가 먹는 것에 관심 있는 분들은 이제 알고 있는 용어인데요. 네네. 일종의 생리활성 물질이에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채소를 키우잖아요. 그러면 이 환경에 많은 그 뭐 벌레들 수도 있고 해충이 있을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어떤 내가 하나의 이제 생명으로 봤을 때 식물을 봤을 때 주위에 나쁜 균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럼 이 식물들은 어떻게 할까요? 균들을 없애기 위해서 스스로부터 정화작용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그거예요. 네. 그러한 그러니까 나에게 이롭기 위해서 식물에게 이롭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 화학 물질을 발산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네. 스스로를 그런 해충으로부터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했을 때 무슨 화학물질이라고 하니까 인간에게 나쁜 건가 아닌데 그게 반대예요. 인간에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뭐 활성산소, 황산화 물질, 황산화 적용, 황산화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식물에 많이 들어있는 게 이제 황산화거든요. 네네. 그런데 현미에도 이게 항산화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백미에는 들어있지 않다는 거. 그래서 네. 항산화는 암을 예방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피부도 네, 당연히 맞습니다. 그렇고 그리고 노화도 좀 지연시킬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죠. 네. 네. 현미가 굉장히 네. 건강 좋은. 지금까지 혹시 듣고 계시면서 현미에 대해서 반하지 않나 그런 청취자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는데 현미의 효능은 계속됩니다. 끝까지 네. 함께해 주시기 부탁드릴게요. 네네. 아까 또 말씀하신 게 현미가 네. 뭐 혈관 청소, 뭐 네. 장 청소하는 역할도 한다고 하셨어요. 네. 이건 또 어떤 의미일까요? 이제 백미에는 없는 현미의 특징 중 하나가 아까 단백질도 훨씬 높다고 했잖아요. 네네. 섬유질이에요. 네, 섬유질. 섬유질. 네, 그럼 우리가 왜 섬유질을 먹어야 할까요? 섬유질은 뭘까요? 제가 되물어볼게요. 섬유질은 아무튼 뭐 소화가 잘게끔 하는 수분이 있는 뭐 그런 네. 거라고 좀 얘기를 그러니까 대부분 들었습니다. 이제 섬유질은 우리가 채소, 네네. 과일에서 있는 거잖아요. 네. 육류에서는 전혀 없어요. 육류에서 없는 것이 섬유질하고 그 다음에 탄수화물이거든요. 네네. 이게 지방이 많은 것들이 있고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건강하기 위해서 섬유소를 많이 먹어야 한다는 얘기가 이제 우리 장과 관련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선 볼게요. 그러면 얼마만큼 백미하고 비교를 해볼 텐데요. 네. 현미에는 백미보다 셀룰로스 그러니까 이게 섬유질이라는 거예요. 섬유소 우리가 말하는 게 3배나 더 많이 들어있다는 것이에요. 3배 많이 들어있어서 이 식이섬유는 사실은 이렇게 거칠어요. 거칠어서 이렇게 소화 흡수가 되는 건 아니에요.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우리가 어떤 다른 음식을 먹었을 때 그 그 소장에서 흡수를 하고 네네. 이제 흡수되지 않는 것들은 대장으로 가서 우리가 배출하게 되잖아요. 네네. 그런데 대장에 가서 우리가 이제 흡수되지 않는 것들 대장으로 가서 잘 배출해야만이 문제가 없겠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몸에 계속 쌓여 있다라는 것은 나의 독성을 만들어내는 맞아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도와주는 것이 이 섬유소라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대장에 있는 나쁜 것들을 같이 다른 쓰레기를 같이
가지고 대변으로 나오는 그게 이제 섬유소 역할을 한다는 것이에요. 네네. 근데 이제 현미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아까 백미는 그냥 우리가 먹을 때 어때요? 씹어요, 안 씹어요? 그냥 잘 넘어갑니다. 그냥 넘어가죠. 네. 거의 씹지를 않아요. 네네. 그냥 그래다 국 하나 더 넣으면 홀라당 먹고, 그래도 네. 반찬 하나 먹고 그냥 홀라당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네. 이제 현비는 이제 그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뭐냐면 이 씹는 거예요. 오래 씹어야. 오래가 씹어야 돼요. 네네. 그래서 그 요즘 바쁜 시대에 무슨 언제 밥 대부분 15분이면 끝나잖아요. 15분보다 더 짧게 끝나는데. 네, 5분이면 10분이면 끝나잖아요. 네네. 혹시 지난 방송에서 저희가 얘기했던 그 미란다 그 지역의 네네. 장수촌 얘기, 블루존 얘기했잖아요. 네네. 첫 번째 그 원칙이라기보다는 그 분들이 장수하는 건강하게 장수하는 그 원칙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게 뭔지 혹시 오래 기억나세요? 먹는다. 식사 시간 길다. 뭐. 그렇죠. 네네. 식사 시간 길다. 3080 기억하시죠? 네네. 30분 동안 먹고 80% 정도만 위를 채우라는 것이었잖아. 네. 그게 바로 여기하고 연관이 돼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씹으란 얘기예요. 그렇죠? 씹는다는 얘기고 여기서 제가 씹는 얘기를 좀 나중에 드릴게요. 그래서 이 섬유소에 대한 역할 중에 하나가 이게 쓰레기 청소부다라는 얘기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소화되지 않는 어떤 것들은 대장에서 섬유소가 같이 나오는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에서 어떤 것이 있냐면 이렇게 우리가 농약이라든지 우리가 음식을 통하면서 사실은 잘 어떤 이물질을 제거하지 않으면 먹으면서 같이 그렇죠. 네. 간에서 이제 독성 제거하기 전에 이제 장에서 나올 거 아니에요. 네네. 그리고 발암물질이라든지 과산화질소라든지 그런 것들을 이 식이섬유가 흡착해 갖고 같이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우리의 면역력이 있는 우리 몸에서 어느 부위가 면역력을 담당한다고 생각하세요? 잘은 모르겠지만은 이게 장이 제일 당당한다고. 그렇죠. 장이 건강해야 네. 예, 그렇죠. 건강하다. 그래서 거의 70~80%가 장에 있다 그러고 장뇌축이라고 해서 또 장을 제2의 뇌라고 하는 네네. 이유는 내 장에 따라서 기분이 좋아질 수도 있고 기분이 나빠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네. 그래서 그만큼 우리 장에 있는 장내 세균, 그러니까 마이크로바이옴이겠죠. 네. 그것을 중에서 이제 균들이 유익균이 있고 해가 된 유해균이 있고 중간균이 있어요. 그래서 비율로 보면 뭐 80%에서 20%, 뭐 85%에서 뭐 15% 여러 가지로 나누는 그 학자들마다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네. 유익균이 더 많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유익균이 나쁜 건 아니에요. 또 유익균 나름대로 하는 역할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현미가 그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유익균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나쁜 유해균은 발육을 멈추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죠. 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화 흡수가 또 천천히 되잖아요. 백미를 그냥 먹기 때문에 네네. 바로 이제 혈당 스파이크가 올라가는데 천천히 먹기 때문에 인슐린 분비가 조금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천천히 혈당이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네. 그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백미보다는 뭐 이런 통골물이나 그렇죠. 그런 걸 드신다고.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혈당과 관련이 있다는 얘기죠. 네네. 그래서 이제 인슐린 분비가 이제 적어지고 그렇게 많이 필요 없고 혈당 스파이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당뇨에게 좋다는 얘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이게 먹으면 이제 소화가 오래 걸리잖아요. 그죠?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아까 3080에서 80%만 채우란 네.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소화 효소가 있고 대사 효소가 있어요. 네. 소화하는데 들어간 효소가 있고 대사를 하는데 있는 효소가 있는데 우리가 많이 먹게 되면은 대사를 하는 데서 모든 에너지가 글로 가게 돼요. 그럼 우리가 밥을 먹고 나면은 과하게 먹고 나면 어떻게 해요? 충곤증이 오거나 피곤하잖아요. 네네. 충곤증이 오거나 피곤하게 되는데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대사 효소에 들어가는 모든 에너지, 소화할 때 들어가는 에너지가 다른 데서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혹시 오토파지라는 얘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네요.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오토파지 우리가 굶었을 때 어떤 몸에 효과가 있는지를 조금 얘기를 드릴게요. 네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이 배가 고파 있는 상태를 잘 못 견뎌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간식에 가잖아요. 네. 그래서 간식 많이 드시나요? 많이 먹지는 않는데 네. 배가 고프면 네. 약간 이렇게 짜증이 나거나 네, 네, 그렇습니다. 혈당이 조금 올라가는 얘기잖아요. 네. 네. 그럴 때 이제 무엇을 먹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배가 고플 때 단 것을 먹으면 바로 스파이크가 올라가요. 네. 근데 한 가지 말씀드리면
식사를 하고 난 후에 단 것은 그렇게 많이 혈당을 높이지는 않아요. 아, 그렇군요. 그런데 빈속에 단 것을 먹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몸에 있는 어떤 것이 그러니까 하나로 이제 쉽게 얘기를 하자면 뭐가 들어왔어. 빨리 흡수해야지. 그러잖아요. 그런데 네. 이제 그 식후에는 그래서 이제 제가 봤을 때 그 서양식에 보면은 디저트로 뭐 케이크라든지 그런 게 나오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것과 연관이 있는 건 아닐까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해봤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혈당이 청소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고혈압도 좀 낮춰주는 효과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런데 이분이 누구죠? 강지원 선생님께서 오랫동안 이 통곡물 전도사로서 많은 강의도 하시고 또 주변의 이야기도 권하시고 그래서 그렇게 통곡물 현미식을 하시면서 건강이 좋아졌다는 분을 많이 보시는가 봐요. 네. 그래서 이제 이분도 이제 그 책을 내시고 이렇게 하고 있고요. 이제 그 다음 얘기로 들어가 볼게요. 네네네. 네. 그 현미가 좋긴 한데 아까도 말씀드린 일단은 현미를 먹기 위해서 드려야 하는 그 시간 아까 물에 불리기도 시간. 하는 데 있고요. 네. 일단 먹을 때도 아까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꼭꼭 씹어서 먹어야 네. 한다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네. 잘 씹어야 한다. 뭐 다른 네. 음식도 마찬가지고 이 잘 씹어야 한다는 것도 또 어떤 의미고 또 우리 이 씹는다는 게 우리 네. 몸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 이기 때문에 이 잘 씹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 혹시 이제 아이들 키울 때 밥상에서 아이들에게 어떤 얘기 하셨어요? 골고루 먹어라. 골고루 씹어 먹어라, 꼭꼭 씹어라. 왜 네. 꼭꼭 씹으라고 할까요? 이게 아이들은 소화가 네. 잘 안 되기 때문에 네. 일단 이 이를 통해서 네. 잘 이게 해가지고 네. 네, 소화가 잘 되게끔 하라. 그렇죠. 이렇게 예, 사실은 그거예요. 네네. 그런데 이제 그 단순히 그거 이상의 어떤 씹는 게 효과가 있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씹는다고 하는 것을 그냥 그 의학적으로 얘기 보면은 음식물을 잘게 부숴서 침과 접촉 면적을 넓게 해서 분해시키는 건데 이럴 때 씹는 과정에서 이제 소장과 지방 세포에서 포만 네. 또는 식욕을 억제하는 호르몬인 렙틴이 분비돼서 뇌에 포만감을 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먹을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다는 얘기예요. 현미가. 네. 다른 말로 보면은. 그래서 과식을 억제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하나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식습관을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속도가 너무 빠르죠. 제가 맞아요. 네. 예, 저랑 가까이 사는 사람도 굉장히 빨라요. 밥을 빨리 먹어야 됩니다. 빨리. 예, 예. 그런데 빨리 먹는다고 해서 우리 생활이 다른 일들이 더 빨리 진행되는 것도 사실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살면서 저는 먹는 즐거움이 좋거든요. 근데 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이 먹는다라는 것은 이 나라고 하는 것은 내 입으로 들어오는 어떤 음식에 의해서 나가 결정체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네. 얼마나 중요해요. 그렇죠. 네, 나를 만드는 건데 그 시간은 정말 신성한 시간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 다른 외국은 밥을 먹으면서 얘기도 하는 것도 네. 일정이 정했는데 우리는 왜 밥 먹을 때 얘기하며 뭐라고 네. 하시잖아요, 어른들이. 네, 그러니까 네. 대화가 없이 먹다 보니까 빨리 먹을 수밖에 없는 것 네,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어렸을 때 옛날에 그 유교적인 사상에서 윗사람과 같이 어른과 밥을 먹을 때 이렇게 자꾸 그런 거 하면은 버릇없다는 네네. 그러한 관념 때문에 밥상에서는 얘기하면 안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현대인들은 밥상 외에는 이야기할 시간이 있나요? 맞아요. 없죠. 네. 그러니까 그 신성한 시간으로 저는 밥상을 만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우리 남편 얘기를 여기서 하기에는 우리 못 알아들으니까 욕을 좀 할게요. 흉을 좀 볼게요. 먹잖아요. 네네. 그러면 입에 넣고 나서 씹지도 않고 거의 입에 넣는 순간에 또 숟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네. 자르거나 하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는 순간 다 네, 들어가는 순간 그리고 또 이제 그 다음 먹을 것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네네. 네, 그런데 이제 좀 더 천천히 먹기 위해서 제가 일부러 이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드린 이유는 천천히 먹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하면은 먼저 한 입을 먹고 네네. 젓가락 내려놓으래요. 음. 내려놓고 우선 씹으란 얘기죠. 네네. 예, 씹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또 먹고 이렇게 씹으란 얘기죠. 근데 이제 이 씹는 게 아까 소화를 말씀드렸잖아요. 네. 중요한 게 이제 오래 씹으면 이제 침이 나오잖아. 이 침에는 아밀라제 효소가 있어. 이것은 입에서만 나오는 거예요. 네네. 이게 이제 탄수화물을 소화를 아주 쉽게 해주는 효소이고 소장에서 포도당으로 흡수를 그러니까 소화를 잘 되게 해주는 거라고 보면 되겠죠. 네네. 근데 이제 그 씹는 것이 아까 소화하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어떤 대사 기능을 한다는 것을 말씀드릴게요. 네.
이제 요즘은 이제 젊은 그 부부가 아이들을 키울 때 이렇게 침을 바르거나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 뭐가 몸에 이제 벌레가 물거나 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침 발라야죠. 침 발라야죠. 네. 왜 그럴까요? 뭐 치매 소독 효과? 그렇죠. 이제 보면은 이 침 속에 페록시다이어즈라고 하는 활성산소 나쁜 거잖아요. 물론 네네. 어느 정도 필요해요. 활성산소를 제거해주는 효소 성분과 라이소자임과 이 뮤신과 같은 항균 효소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침 발랐던 것은 그냥 발랐던 게 아니고 우리 선조들에는 지혜가 있는 거죠. 여기에 네. 이제 향균 효소 성분이 들어 있어서 그 바이러스나 세균 등 병원균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살균하고 또는 기관지염이나 폐렴 등 전신 질병을 예방한다고 이러한 그 효소가 항균 효소가 그런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이제 그 또 하나는 아까 제가 그 현미에서 이제 발암 물질도 제거해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타액인 그 이제 씹으면 타액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발암 물질의 독성을 제거해 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니트로사민이라든지 이게 발암 물질이거든요. 벤조필이라든지 아프라톡신, 특히 이제 뭐 땅콩을 볶았을 때 그 산패했을 때 나온 아프라톡신이라는 독성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한 발암 물질을 제거한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제 있는데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또 이제 12궤양 이제 이것을 어떤 사람들은 위에 문제가 있어 소화가 안 되니까 이걸 먹으면 안 돼라고 이제 하는데 네네. 이 강지원 저자께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씹을 기회를 뺏어서 씹기 효과를 포기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씹을 기회를 빼앗는 것이죠. 그런데 씹음으로써 들어올 수 있는 효과를 박탈한다는 얘기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속이 안 좋으니까 죽 같은 걸 먹는데 네. 차라리 씹어서 입안에서 이렇게 죽처럼 만드는 게 더 낫다라고 그렇죠. 얘기하시는 거군요. 네, 그 말씀입니다. 네네. 정확히 알아듣습니다. 네. 제가 하는 말을 훨씬 더 잘 알아두신 건데. 아닙니다.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적인 측면에서 훨씬 더 영양소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심기에서 오는 효과가 훨씬 크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네네. 죽보다는 그렇게 오래 씹어서 이제 소화를 하는 게 좋다는 얘기죠. 그렇군요. 또. 또 그러면 씹기에 대한 하나의 다른 어떤 기능이 뭐냐면 뇌를 움직인다는 게 한번 이렇게 운니하고 아랫니를 이렇게 한번 딱딱 해보세요. 하면 이게 네. 뇌가 울리죠. 뇌가 울리죠. 네. 네. 그래서 이 심박수를 늘려서 뇌 혈류량을 증가시키고 그다음 뇌에 많은 산소를 공급한다는 얘기예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노년기 나이가 들면은 더 씹기를 해라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뭐냐면 나이가 들면서 사실은 이 치아 때문에 네, 맞습니다. 잘 씹을 수가 없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그게 악순환이거든요. 그래서 좀 더 이제 씹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서 그 뇌의 이제 인지 장애를 조금 줄일 수 있는 그런 방법 예방 측면에서도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네. 치아 건강이 오복 중에 그 맞습니다. 중요한 복이라고 네, 얘기를 네. 하는 게 네. 이 치아가 건강해야 잘 씹고 네. 또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요즘 젊은 사람들이 내가 타고난 치아보다는 보이기 좋기 위해서 이렇게 뽑고 이렇게 미용으로 네네, 하는 그런 분들 거예요. 있잖아요. 네네.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타고난 그 치아를 잘 관리해서 유지하는 게 좋잖아. 이제 번외로 말씀을 드리고요. 네네네. 또 하나는 이제 뇌파를 알파파로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볼게요. 그 야구장에서 자주 본 것 같아요. 야구 선수들이 이렇게 구장으로 딱 들어오면 뭐 하는가요? 또 뭐 스트레칭도 하고. 스트레칭도 하고. 네네네. 또 특히 이제 미국의 이제 야구를 보면은 껌을 많이 씹고. 껌을 이게 질근질근 네, 씹잖아요. 하고 뭐 이렇게 예. 해바라기인가요? 뭐 이런 것도 씹어서 네, 또 하고. 예. 그러니까 이제 씹는 거잖아요. 그 네. 씹는 게 어떤 효과가 있냐면 방금 말씀드린 알파파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이제 긴장이라든지 불안이라든지 그 스트레스를 조금 줄이고 어떤 것에 집중하고 안정하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얘기예요. 네. 이 씹는 것이.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야구장에서 이제 운동선수들이 씹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씹는 기능을 보면은 성격까지 바꾼다는 얘기예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아까 네. 백미를 먹으면 그냥 훌루름
하고 들어가잖아. 네네. 쉽잖아요. 네. 그러면 인내가 필요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뭐 30번 이상 씹어라 이러는데 네. 잘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걸 듣고 그 과거보다는 좀 더 씹는 것에 집중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훨씬 더 이 식사 시간이 즐겁더라고요. 네. 네. 그렇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씹는다는 거가 이 네. 건강과 뭐 다 도움이 되는 그런 네. 측면이고 또 성격에도 도움이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거기서 이제 만약에 그러면 내가 바빠서 정말 나는 집에서 이제 현미를 먹을 수 없는 상황이다. 네. 현미밥을 누가 안 해줘서 내가 먹을 수 없다. 먹고 싶지만 나에게 주권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한다면 네네. 방법이 또 하나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그냥 일상생활에서 편안하게 앉으셔서 네네. 일종의 이제 십기 명상이라고도 하는데 음, 이를 웃니 아랫니 이렇게 탁탁탁 하는 거예요. 이렇게. 네. 그럼 아까 이제 그 뇌에도 자극이 온다고 했잖아요. 네. 그것을 이제 뭐 10번, 20번, 30번 오랫동안 이렇게 명상처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계속 우리가 입을 모으면서 뭐예요? 침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침이 생기면 뱉지 말고 그것을 나눠서 그대로 삼키란 얘기예요. 예. 그래서 침이 갖고 있는 굉장히 그 좋은 효과들을 우리가 그대로 이 씹기를 통해서 이제 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네. 다양한 명상법인데 이제 씹기 명상법 처음 들어봤습니다. 네. 네네네. 아무튼 씹는다는 거가 뇌도 또 장에도 네. 몸에도 참 건강하게 도움이 네. 된다는 것 알겠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통곡물이 좋다라는 것들도 알고 있는데 이 통곡물을 구매할 때 또 유의사항이 또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이제 항상 뭐든지 가능하면 유기농을 쓰라는 것을 저는 권하고 싶어요. 네네. 이제 현미든 채소든 어떤 곡물, 이제 사과든지 그 과일이든 이제 유기농은 사실은 이제 우리가 지속 가능한 지구를 만드는데 그리고 우리 인간이 건강한 어떤 삶을 영위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유기농을 제가 권하고 있고 이거 한번 얘기해 볼게요. 하루에 커피 몇 잔 드세요? 저는 그렇게 많이 먹지는 않은데요. 한 2잔 정도? 그렇죠. 네. 그러면 커피 한 잔에 기본적으로 5,000원 정도 하잖아요. 이제 적은 곳은 3,500원에서 뭐 7,000원, 8,000원인 네네. 건데 그거 쌀값은 1kg에 얼마 정도 될까요? 10kg에 한 10만 원 좀 넘어가는 네, 10만 원 좀 넘죠. 그러면은 우리가 한 달에 5, 3, 15가 되잖아요. 15만 원이죠. 네네네. 커피 한 잔만 마시는데. 네네. 그죠. 그래서 커피 2잔이라면 한 잔만 줄이고 이 좋은 유기농 현미를 드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네. 네, 지구도 건강을 건강하고 내 건강도 하고. 사실은 이제 커피는 과하면 사실 뭐든지 과하는 게 문제가 되는 거고요. 네네. 그래서 유기농 종자를 사용하고 화학 비료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는 그렇게 생산이 된 유기농을 저는 고안하고 첫 번째로요. 네네. 그다음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일주일 이내에 도정된 현미여야 해요. 그러니까 쌀도 우리가 우리 주식이기 때문에 그 보관하는 거에서 별로 사람들이 크게 중요성을 놓치고 있는데 아까 그 3대 영양소가 현미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문제는 이제 지방이 이제 트랜스 지방이나 그 포화 지방이 아니라 불포화 지방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불포화 지방이 있기 때문에 산화가 돼요. 산패가 돼요. 그래서 공기와 접촉하면 산패가 되기 때문에 빨리 이제 벌레가 생기고 또 쌀 오래 놓으면 어떻게 딱딱해지거나 이렇게 부서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거든요. 네네. 그래서 가능한 이렇게 도정한 지 일주일 정도밖에 되지 않는 신선한 것으로 드셔야만이 방금 전에 했던 여러 가지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선한 걸 사려면 네. 인터넷 사는 것보다 이게 네. 가까운 로컬 마트에 그렇죠. 사는 게 좋겠네요. 그렇죠. 이제 가능한 인터넷보다도 가까운 로컬 푸드를 이용하는 것이 저탄소 식단이 되는 거죠. 네네네. 그런 것을 권합니다. 그래서 일주일 내내 도정한 거면 사실은 구하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한꺼번에 뭐 1kg, 2kg 사서 두지 마시고 가까운 로컬 푸드에 요즘 다 현미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먹을 만큼 일주일 정도 먹을 만큼 그리고 항상 언제 도정했는지 그 날짜를 확인하는 거. 네, 그게 이제 중요하다고 보면 됩니다. 네네. 건강을 위해서 그 진쌀밥보다는 통곡밀, 뭐 현미밥 이런 것들을 좀 도전해 보시고 드셔보는 거 좋고 그것도 어렵다고 한다면 꼭꼭 씹어서 오래 네. 먹는 거 이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요. 네. 이 현미가 좋다는 것들을 알겠는데 모든 뭐 사람들한테 다 이렇게 맞는 건 아닐 것 같고 현미가 또 조금
안 맞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은데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이제 체질 약선에서 조금 다루는 부분인데요. 네. 우리는 각각 사람마다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네네. 음의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들, 그다음에 음. 양의 체질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양의 체질은 조금 더 굉장히 성격으로 봤을 때 활발하거나 아니면 몸에 열이 많은 거라고 보면 돼요. 네네. 그 음의 체질은 이제 반대인 경향이 있는데 대부분 우리가 먹는 사실은 이제 현미를 떠나서 식물 자체도 음의 색깔이 있는 채소가 있고 양의 색깔이 있는 채소가 있어요. 그럼 네네. 내 체질에 맞게 먹으면 그게 소화 흡수도 잘 되고 나한테 이로운 것이 되겠죠. 네네. 우리가 뭐든지 이건 좋아.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 좋아라고 해서 누구나에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네네. 우리가 어느 약을 먹더라도 이 사람이 약을 먹었을 때는 낫는데 나는 똑같은 약을 먹었는데 낫지 않는다. 그것은 사람 체질에 따라서 그 사람 몸의 환경에 따라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현미가 좋다고 하지만 나한테는 이게 맞지 않아. 먹으면 건강해지려고 먹는데 사실은 그대로요 나빠져. 그러면은 중단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렇지만 현미의 중요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제 백미하고 섞어서 먹는다든지 섞어서. 그렇죠. 왜냐하면 백미는 사실상 다 도정을 해버렸기 네네. 때문에 영양소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네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단백질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백미를 먹을 때는 콩을 넣거든요. 이제 백미에 없는 니아신인가 정확하게 니아신 맞을 거예요. 그것이 이제 콩에서 갖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밸런스를 맞춰서 주는 건데 네네. 그렇게 한다거나 해서 가능한 이제 우리가 현미에 대한 어떤 중요성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적절히 균형이 잡힌 음식을 먹어야 하잖아요. 네네. 무조건 어느 한 가지만 좋다고 해서 나의 몸에 맞지 않는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먹기보다는 내 몸에 맞게. 그래서 대부분 그것은 본인 스스로가 잘 알 거예요. 네네. 그래서 내 몸에 맞게 이게 내가 했는데 무리가 된다 그러면은 줄여가시고 그게 이제 몸에 또 적응이 되면 조금 늘리는 방법. 그래서 혼밥을 해서 드시다가 양을 늘려가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먹거리와 건강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푸드테라피 935 라디오 건강코치 남지숙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